안녕하세요. 박장대소 희노애락이 묻어나는 여러분의 사연을 들려드리고 공감해보는 DJ 박여사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키워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부모가 된 사람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사연 많은 박여사, 이번 사연은 엄마가 된다는 것을 애절한 마음으로 깨닫게 된 한 여성의 사연입니다. 지금 그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결혼 10년 차 우리 부부는 금슬 좋은 부부로 불렸습니다. 누가 봐도 다정한 남편과 흔한 경제적인 문제도 없었고 가치관이나 성격도 잘 맞아 10년 동안 큰 다툼 한 번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저희 부부에게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아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아이를 굉장히 좋아해 결혼 초부터 부단히 노력했지만 아이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도 부부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며 심리적 문제일 수도 있으니 마음을 편하게 가지라며 배란에 맞춘 처방도 여러 번 했고 결국 자연 임신이 어려워 시험관 시술까지 몇 차례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관 시술이 쉬운 일은 아니더군요. 몸이 상하는 것보다 매번 실패했다는 병원에 연락을 받을 때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심적 고통이 더 컸습니다. 괜찮아 여보. 지금 우리 둘도 너무 행복하잖아. 아이 가지는 거 우리 너무 연연하지 말자. 실패를 거듭할 때마다 남편은 한결같이 저를 위로해주지만 때로는 남편의 위로가 오히려 저를 더 괴롭게 했습니다. 주위를 보면 나 빼고 임신과 출산을 쉽게 하는 것 같은데 나는 대체 뭐가 모자라 엄마가 될 수 없는 것인지 부러움과 자책으로 스스로를 괴롭게 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말로는 괜찮다 했지만 길거리를 지나가다 어린아이만 보면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시선,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 뛰어노는 아이들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는 남편을 보며 제 마음은 간절함을 넘어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그나마 다행인 것은 양가 부모님께서도 저희의 사정을 이해하시고 아이에 대한 이야기는 일절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의 갈피를 잡기 어려웠던 그 무렵 저는 이웃 언니의 권유로 종교를 갖게 됐습니다. 우울증이 깊어지고 하루하루가 암흑 같았던 그때 종교가 위안이 되었습니다. 이웃 언니는 주말마다 보육원 봉사활동을 했었고 저에게도 함께 가자고 권유했습니다. 엄마가 되지는 못했지만 엄마의 품이 그리운 아이들에게 따뜻한 선행을 베푸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말에 찾아간 보육원에는 작은 천사 같은 아이들이 올망졸망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봉사활동을 온 우리를 보고는 스스럼 없이 달려와 안기기도 했습니다. 보육원 봉사가 처음이라 낯설어 하고 있던 저에게 한 아이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아이를 안아주자 알 수 없는 이상한 감정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이는 그런 저를 가만히 보더니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뒤로도 이어진 보육원 봉사활동은 아이들을 통해 그간 지쳤던 제 마음이 조금씩 치유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많은 아이들 중에 유난히 저의 마음을 달래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봉사활동 첫날 저에게 달려와 안긴 여자아이였습니다.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오면 내내 그 아이 생각뿐이었고 다음 봉사활동 시간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만약에 내 아이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다가 지나가다 예쁜 옷을 보면 입혀주고 싶고 맛있는 것도 해주고 좋은 곳이 있으면 함께 하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상상만으로도 저는 참 행복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입양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내 배 아파 낳진 않았지만
누구보다 그 아이를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고민 후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아이의 입양에 대해 의논했습니다. 여보, 나 봉사활동 다니는 보육원 아이들 중에 함께 하고 싶은 아이가 있어. 내가 그 아이의 엄마가 되어주고 싶은데 혹시 당신 생각은 어때? 아, 그래? 난 언제나 말했잖아. 당신이 원하는 일이면 나도 찬성이라고. 그렇게 남편과 저는 입양에 대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입양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양가 부모님께서도 저희 부부의 선택을 믿어주셨고 아이를 맞이할 준비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가슴으로 낳은 딸 연지의 엄마가 되었답니다. 남편과 저 그리고 우리 딸 연지까지 세 사람은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지난날 임신으로 힘들어했던 일을 보상받는 듯 보고만 있어도 행복한 하루하루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길을 걷다가 갑자기 극심한 어지럼증으로 급하게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병원에서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온통 연지 걱정뿐이었습니다. 내년에 우리 연지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내가 혹시 큰 병에 걸려 아프면 우리 딸은 어떡하지? 그렇게 걱정하는 사이 제 진료 순서가 다가왔고 말없이 검사 결과를 확인하시는 의사 선생님 숨소리까지 저를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선생님이 꺼내신 첫 말은 임신이신지 모르셨습니까? 의사의 말에 저는 놀라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려도 오지 않던 아이가 나에게 오는 순간이 생기다니 당황했던 마음도 잠시 이내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에게 임신 소식을 알렸더니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둘째가 태어나 많이 혼란스러울 연지를 생각하면서 매일 다짐했습니다. 편애하지 말고 똑같이 사랑하겠다고요. 어렵게 된 임신인 걸 알기에 꼭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건강한 아이를 낳고 싶어 임신 기간 내내 좋은 것만 먹고 태교도 운동도 뭐 하나 게을리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연지였습니다. 제가 임신한 이후로 연지는 사소한 일에도 투정을 부리며 말도 잘 듣지 않고 유난히도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동생 싫어. 연지는 동생 필요 없다고. 우리 착한 연지가 왜 이렇게 골이 났을까? 우리 연지 좀 있으면 언니 될 텐데 자꾸 말 안 듣고 생떼 부리면 어떡해? 남편이 나서 타일러도 보고 달래보기도 했지만 연지는 더 삐뚤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둘째가 생기고 연지를 더 잘 보살피기로 약속했지만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출산일이 다가왔고 오랜 진통 끝에 남편을 쏙 빼닮은 딸을 만나게 됐습니다. 작은 아이가 이렇게 행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이었습니다. 몸조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태어난 아이에게 신경을 쓰느라 연지에게 소홀한 적도 많았습니다. 대신 친정 엄마가 와 계셔서 연지를 챙기는 일을 맡아주셨지요. 착하고 여리기만 했던 연지는 제가 없는 틈을 노려 어린 동생을 괴롭히거나 울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울고 있는 어린아이에게 이불을 덮어 씌운다거나 아이가 먹고 있는 우유를 엎어버리는 등 연지의 행동은 과격했고 위험한 행동 또한 스스럼없이 했습니다. 동생과 잘 지내야 한다고 타일러도 연지의 행동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이런 연지의 행동이 거듭될수록 저는 지쳐갔고 연지에게도 모진 말을 하는 일이 자주 생겼습니다. 하루하루 첫째와 둘째로 인해 잠 못 자는 일이 부지기수로 늘어났고 그러면서 전 계속해서 몸도 마음도 지쳐갔습니다. 다른 집 형제 자매들도 다 이렇게 커간다는데 내가 혹시 낳지 않았다고 지금 연지한테
더 엄격하게 하는 건 아닐까. 만약에 연지도 내 뱃속으로 낳은 아이라면 이렇게 힘들어 했을까? 라는 생각에 우울감까지 들어 괴로웠습니다. 보다 못한 남편이 어느 날 연지를 당분간 시댁에 맡기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습니다. 친정 엄마도 일 때문에 돌아가시고 하루 종일 두 아이들과 씨름하기에 남편의 생각에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시댁으로 간 연지는 예전에 제가 알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대소변 실수 한 번 하지 않던 아이가 갑자기 가리지 못하기 시작했고 한 번 울기 시작하면 몇 시간이고 울어대 사람의 진을 다 빼놓는가 하면 집안에 온통 낙서를 하며 난장판을 만들어 시어머니의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고 도저히 연지를 맡아줄 수 없다며 두 손을 드셨습니다. 시어머니는 큰 결심을 하신 듯 어느 날 저희 부부를 불러 연지는 내가 봤을 때 쉽게 개선될 상황이 아닌 것 같다. 아이를 원래 있던 곳으로 보내는 것이 어떻겠니? 애미 몸도 생각해야지. 또 둘째는 어떻고 연지랑 더 정들기 전에 보내는 게 나을 것 같다. 이건 모두에게 다 좋지 않은 상황이야.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던 말이었지만 남편은 시어머니의 말씀을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제 아이가 생겼다고 해서 연지를 파양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할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마음으로는 제 아이가 먼저라는 해서는 안 될 나쁜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시댁에서는 연지를 보육원으로 돌려보내는 것으로 결정했고 남편 또한 어른들의 결정에 따르기로 결심한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들의 결정을 모르는 척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연지는 시댁에 간 지 한 달 만에 우리 가족 곁에서 떠나게 됐습니다. 저는 육아에 지쳐서 그런지 연지를 잊고 지냈습니다. 주변에서는 가슴으로 낳은 아이라고 애틋해 하더니 쉽게 파양했다고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남편은 사정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말에 신경 쓰지 말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제 아이가 조금씩 자라는 모습에 행복을 느끼면서도 가슴 한켠에는 연지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의 옷장 정리를 하다가 처음 연지가 우리 집에 왔을 때 사 입혔던 코트를 발견했습니다. 연지가 돌아간 후 물건들을 다 정리했다고 생각했는데 계절이 지나 미처 정리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연지가 우리에게 오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고사리 손으로 내 얼굴을 만지며 엄마라고 불러주던 모습이 눈에 아른거렸습니다. 연지는 잘 때 엄마가 손잡아주면 잠이 스르륵. 그리고 엄마 냄새도 좋아. 또 엄마가 만들어주는 동그라미 과자도 제일 맛있어. 최고야. 연지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잘 때 꼭 제 손을 잡아야지만 잠이 들던 아이였습니다. 제가 해주는 건 뭐든지 최고라며 하얗고 통통한 손으로 엄지척을 해주며 환하게 웃어주던 아이, 우리 연지. 그 모습들이 스쳐 지나가자 그때서야 제가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연지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도 엄마가 되고 싶어 했던 저를 엄마로 살게 해준 사람이 연지였음을 이제야 뒤늦게 알게 된 못난 엄마였습니다. 연지를 만나러 가는 날 저는 연지에게 가는 길이 이렇게도 먼 길이었나 싶을 정도로 가는 내내 마음을 졸여야 했습니다. 보육원에 도착한 저는 연지에게 미안하다는 말조차 못하고 그냥 꼭 안아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지는 그런 저에게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환한 미소로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못난 엄마를 용서해 연지야. 제 품 안에 있는 연지를 힘껏 끌어안으며
다시는 품 안에서 놓지 않을 겁니다. 사연 많은 박여사,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이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